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우리 MRY님께서 그 썰을 2개 보내셨는데, 저분이 어제 그 보내줬던 건데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내용은 똑같은데 좀 축약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보내주신 MRY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의 공무원 1. 미국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국가직 공무원은 정부 청사 소속 공무원, FBI, CIA, 군인, 우체부 등을 말하며,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사, 교수,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등을 말한다. 특히 국가직 공무원의 급여 체계는 한국과 비슷한데 경력에 따라 급여가 상승하는 호봉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구급공무원에 해당하는 GS1의 연봉이 2,087만원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GS15의 연봉이 1억 5,185만원 수준이다.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영토 자체도 넓고 인구 잔체도 많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공무원은 특이하게도 정년이 없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군인이나 교도관 등 몇 가지 직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들은 정년이 없으며, 건강이 허락한다면 평생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공무원의 인기가 그다지 높지 못하자. 왜 미국 젊은이들은 공무원에 몰리지 않을까? 미국은 태생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자체를 매우 혐오하는 문화 및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무원 자체를 매우 애호하는 문화가 만연한 것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공무원 노동자 자체의 권력이 매우 막강한 데다가 지연과 혈연, 학연 등 연주 문화가 매우 강력해서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미국은 공무원을 뽑을 때 전문성과 경험을 상당히 중요시한다. 공무원이 채용된 후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해서 그 업무와 관련된 경력자들을 많이 뽑는다. 물론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한국 등처럼 매년 대규모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소규모 채용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적다. 그래서 미국 공무원들은 청년층보다 준장년층의 비율이 꽤 높다. 2. 중국 공무원의 경우 18세에서 35세까지 나이 제한이 있으며 반드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된다. 중국은 사람을 평가하는 과정이 능력만을 놓고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평소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 실기시험보다 면접시험을 중요시한다. 중국 공무원 시험 제도에서는 예를 들어 100명 인원이 필요하다면 필기시험에서 500명 정도를 합격시키고 실기시험에서 300명 정도를 합격시킨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3명에서 5명 중 1명만이 면접시험에 합격하여 최종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 100명 인원이 필요하다면 필기시험에서 국가직 공무원은 140명, 지방직 공무원은 110명을 합격시켰고, 실기시험에서 국가직 공무원은 120명, 지방직 공무원은 105명을 합격시켰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 실기시험만 합격하면 특별히 정신병 같은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쉽게 면접시험을 합격시킬 수 있다. 공무원 채용 제도에서 한국은 필기시험, 실기시험이 중요하고 면접시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중국은 필기시험, 실기시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면접시험을 더 중요시한다. 중국에서는 공무원 선발 과정뿐만 아니라 승진하는 과정에서도 한국과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한국과 달리 5급, 7급, 9급과 같은 시험의 구분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가장 낮은 직급인 27급부터 시작하여 자신 능력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가장 높은 직급인 1급까지 진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공무원의 월급은 박하기로 유명하다. 27급의 월급이 8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 공무원은
연금, 의료보험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린다. 하루 3끼를 군의 식당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식권카드가 지급되며 복지카드 잔액으로 쇼핑할 수도 있다. 교통비도 복지카드에 충전해주는데 구외식당, 편의점, PC방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춘절 전에는 도서카드나 영어 관람권 등을 나눠주기도 한다. 이발비와 미용비, 세탁비가 지급되는 부처도 있고 여름에는 냉방비도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비도 나온다. 3. 영국. 전반적으로 미국과 비슷하다. 하지만 매년 연봉이 올라가는 호봉제가 아니라 업무 성격과 난이도 등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직무급제이다. 그래도 영국의 공무원들은 대기업 직원들 수준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 4. 프랑스. 전반적으로 미국과 비슷하다. 하지만 매년 연봉이 올라가는 호봉제가 아니라 업무 성격과 난이도 등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직무급제이다. 그래도 프랑스의 공무원들은 대기업 직원들 수준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 5. 러시아. 원칙적으로는 채용시험이 존재하나 채용시험이 없는 경우가 제법 있다. 사실 러시아의 경우 공무원이 그다지 인기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그렇다. 다만 미국과 중국처럼 호봉제를 채택하고 안정성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최근 들어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6. 독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채용하는 이른바 부처별 자율채용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무원을 채용할 때 부처에게 인재 선택권을 부여하고 한편으로는 수험생들에게 부처 선택권도 주는 제도이다. 독일은 공무원 채용 시 각 부처가 자신의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자체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정한 전형 방법을 통해 선발한다. 총 26계급이 존재하며 고위직, 상급직, 중급직, 단순직으로 나뉜다. 고위직은 대졸부터, 상급직은 초대졸부터, 중급직은 레알슐레, 김나지움 졸업자부터, 단순직은 초졸에서 하우프트 슐레 졸업자부터 응시 가능하다. 나이 제한이 존재하며 18세에서 32세까지 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최대 40세까지 허용한다. 7.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공무원 호봉제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영국, 프랑스처럼 직무급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현재 맡고 있는 직무보다 더 높은 직무로 올라가기 위해선 이력서를 내고 시험을 봐서 부서 자체를 옮겨야 한다. 내부 채용이긴 하지만 사실상 외부 채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보직에 따라 다르지만 경력이 적은 주니어급의 초봉은 4,500에서 5,400만원에 달한다. 참고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버스기사가 공무원이다. 시내버스 한정으로 완전히 공용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에 종사하는 버스기사들은 전원은 공무원인 것이다. 물론 나머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중에 종사하는 버스기사들은 절대로 공무원이 아니다. 8. 인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해온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산업공상을 위시한 계급차별이 매우 철저했지만 1950년대 이후 카스트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다양한 직업군들을 존중하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인도의 경우 공학자가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에 목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의 선호도 자체는 높은 편이다. 일단 워라밸이 매우 철저히 보장되고 각종 수당이나 복지 혜택 등도 매우 잘 되어 있고 공무원 연금도 많이 받는다. 게다가 사기업 직원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은 대기업 소속 공학자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다만 인도의 경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고등고시 같은 게 전혀 없고 무조건 말단 저위직 공무원부터 시작한다. 인도에도 국가직과 지방직 구분이 있다. 1차와 2차는 필기시험이고 3차와 4차는 실기시험이고 5차는 면접시험이다. 최종 합격을 하면 당해 9월에 연수과정을 거치고 본격적으로 정식 공무원에 인관된다. 최소 21세, 최대 32세의 나이 제한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최대 37세까지 나이 제한이 있다.
응시 횟수도 총 6회로 제한되어 공무원 시험에만 평생 매달리는 고시낭이 문제 같은 것이 거의 없다. 인도는 뇌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며 이것 때문에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뇌물 수수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사실상 정직하게 천념하게 일을 하면 바보 멍청이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인도이다. 최근에는 인도에도 공무원 수험을 위한 동네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인도에서 공무원의 인기가 하늘 끝까지 닿은 수준이다. 9. 사우디아라비아.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애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천연 자원인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이고 사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이 공무원에 취업을 하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기 때문이다. 석유 덕분에 일자리가 상당히 넘쳐나기 때문에 공무원에 집착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특히 오일복지 혜택을 받음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일을 전혀 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공무원을 줘도 안 한다. 다만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셰일가스가 석유를 대체하는 자원으로 거듭나게 되자 석유가 필요 없어진 미국과 중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수입을 금지한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예전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 그 덕분에 최근에는 공무원 선호 현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10. 일본. 과거 1960년대 일본이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했을 때는 공무원 인기가 매우 낮았지만 1990년대 일본의 경제가 크게 망하고 공무원의 인기가 매우 높았지만 2010년대 정부 차원에서 아베 노비스 등 경제정책을 펼친 덕분에 경제가 회복되자 공무원의 인기가 다시 낮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본에서는 공무원이 재미없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국가직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7,300만원이고 지방직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6,900만원이다. 11. 말레이시아. 공무원들의 채용 대비 10% 가량이 계속 자리에서 물갈이가 되는 중이며 본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재산과 투자한 자본의 액수 변동을 일정 주기마다 계속 신고해야 한다.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이 발견되면 당연히 몰수당한다. 게다가 부정행위로 쫓겨난 공무원은 아무리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기업들에 영원히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아예 독립해서 부모와 무관한 성년 자식들이 있지라도 부모가 돈을 벌어들이게 된 경위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해당 재산이 당사자에게 흘러간 것이 확인되면 아무리 자녀가 민간이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혹독한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건 말레이시아에는 탐호조사국이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사법기관이 공무원들의 부패를 단속해서이다. 말레이시아 경찰, 검찰과는 전혀 별개인 이 사법기관은 말레이시아 대통령 직속기구로 과거 말레이시아가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59년부터 활동해온 유서 깊은 기관이다. 이 기관이 발족할 당시 말레이시아는 현재 일본보다도 더 부패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의 후진국이었으나 탐호조사국의 강도 높은 활동과 부패 방지법 그리고 반부패 교육으로 현재는 중국의 번가는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으로 거듭났다. 말레이시아 공무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부패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말레이시아의 경우 5급의 연금이 2억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같은 서양 국가들은 공무원 인기가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반대로 중국 같은 동양 국가들은 공무원 인기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명실공히 초선진국이자 초강대국이지만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세계 여러 국가들마다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글을 읽고 제가 넓은 시야를 바라볼 수 있었으며 게다가 공무원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천문학, 특히 우주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지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 세계 정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솔직히 제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감히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공무원이 세계별로 선호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에 대해 신기함을 느꼈고, 나중에 기회가 충분할 때 가족들과 같이 해외여행을 다시 더 다녀올 수 있다면 각 국가들을 짧지만 굵게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9월 29일, 오늘은 추석 명절 연휴. 붕어 형님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즐겁고 재미있고 편하게 공무원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편하진 않는데요. 굉장히 4차원 기질이 강하시네요. 어제부터 쭉 봤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나라의 공무원의 제도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나는 완전히 정확해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 공무원의 제도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글도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적기가 힘들어요. 이게 공무원이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현지인이 체험하는 거하고. 죄송한데 이 글만 가지고 그 나라의 공무원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글을 보내주신 분, 근데 이런 걸 왜 저한테 보냈어요? 나 궁금해요.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반응이 안 좋아. 재밌게 얘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사실 팩트를 얘기하자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글을 많이 안 읽는 사람 같아. 그래서 나한테 던진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예, 이게 읽기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쁠 건 없는데, 그러면 국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국내에 대해서? 아니, 세계에 대해서 안다고 했는데 그 국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고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 난 그게 중요해. 뭐냐면 약간 좀 보통 사람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본인이. 아니, 우리는 국내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살고 있잖아. 일단 대한민국이 잘 살고 나서 해외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난 대한민국이 똑바로 살고 있다고 하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굳이 뭐 이렇게 저렇게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뭐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역으로 얘기하자면 이걸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봐봐요. 본인만 관심이 있고 이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어. 이게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면 그 나라의 공무원 인기가 많은지 적은지 그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나라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미국은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미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일종의 연합국이에요, 연합국. 굉장히 넓은 대륙에 여러 가지 특색을 가진 단합이 안 되는 그런 대륙을 한데 모아놓은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미국을 통칭해서 제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법률이 천차만별입니다. 주마다. 뭐 죄를 지은 사람 처벌하는 방식도 천차만별이에요. 요금도 천차만별이고, 미국은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주별로 복지하고 급여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 단순히 미국은 공무원 인기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말씀드리자면, 어느 나라도 그 나라가 인기가 없다 적다 우리는 잘 몰라.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솔직히 이거 안다고 해서 지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 나라 공무원 인기가 높으면 어떨 거고 낮으면 어떨 겁니까? 보면 좀 죄송한데, 제가 그 앞전에 님 사연 어제 봤거든요. 봤는데 굉장히 공무원이란 직업에 집착하시는 분 같아, 느낌이. 예전 사연을 제가 훑어보니까. 어떠세요? 공무원이란 제도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3년 전에 저한테 사연 보냈죠. 그리고 중국은 초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냥 덩치만 큰 나라예요. 세계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저. 세계에 대해 잘 몰라요. 국내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닌데 세계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뭐 딱히 할 말 없습니다. 잘 몰라요. 가본 적도 없고. 솔직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행을 간다고 해서 그 나라를 아는 게 아닙니다. 살아본 게 아니면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행이라는 게 그냥 짧게 그냥 며칠 갔다가 오는 건데, 그리고 관광지만 갔다 오는 거잖아요. 관광지만. 그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은 덩치만 큰 나라입니다. 중국은 사실 인구수가 반의 반제만 주면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예요. 중국은 있잖아요, 영토하고 인구빨로 솔직히 보면 좀 덩치가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규모로 치면 선진국인데 국민들 어떤 수준이나 경제 상황을 보면 선진국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개발도상국이에요. 중국은 땅덩어리와 인구 때문에 덩치가 큰 나라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선진국이면 왜 조선족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할까요? 조선족 무지하게 많거든요, 수도권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네 말대로 선진국이면 우리나라보다 더 낫다는 건데, 그럼 뭐하러 이제 목숨까지 담보로 걸면서 밀항하려고 할까요? 아니 이런 걸 왜 신경 쓰냐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걸 왜 열광을 해?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닌데 이런 거에 왜 열광을 해?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사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밀접하게 살아가는데 사실 좀 냉정히 말해서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얘기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도움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뭐 관심 가지고 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뭐
뭐 플러스가 되고 하는 건 없어요. 물론 뭐 이거 하는 게 뭐 잘못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그래요. 너무 여기에 과몰입하는 것도 안 좋아. 그리고 좀 뭔가 지식을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지식을. 뭔가 있잖아요. 구체화되지 않은 것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 같아, 보면. 이분은 초선진국이라 믿고 싶은 거야, 어떻게 보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중국은 있잖아요. 지금 땅덩어리 한 반의 반절로 줄고 인구도 반의 반을 줄면 사실 우리나라가 겁낼 나라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군사력도 줄고 하면. 근데 중국 워낙에 땅덩어리 넓고 덩치가 크고 워낙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제 크게 성장한 나라죠. 이번에 아시안 게임 봤어요. 아시안 게임. 솔직히 말해서 인구가 뭐 우리나라보다 한 30배 많고 일본보다는 한 12배, 13배 많아요. 많다니까. 그럼 매달 한 10배 더 많이 따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래봤자 얼마 차이 안 나잖아, 그게. 난 중국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는 게 축구 봐봐요, 축구. 어?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축구 진짜 못하잖아. 야구는 더 더럽게 못하고. 물론 다른 건 잘하지만 뭐 체조 이런 건 잘하는데 인구수에 비하면. 그러니까 중국이 있잖아요. 인구수 대비 인재들은 잘 안 나타납니다. 인구수 대비. 인구가 많은 대신에 뭔가 브레인이나 뭔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좀 그 시대에 씹어먹는 그런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은 잘 안 나와. 스포츠도 그렇고. 좀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중국의 나라가. 중국에 인구도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데 안 나와요. 신기한 게 안 나와.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궁금해요. 사연 메일로 보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일단 뭐 본인이 관심을 가지건 안 가지건 뭐 본인 자유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공무원에 대해서 재밌고 편하게 봐봐요. 사람들이 이걸 재밌고 편하게 보지 않아요. 이걸 재밌게 보는 사람 있어요? 사람들은 속마음은 그럴 거야. 빨리 이거 끝나고 부모님 댓글 컨텐츠 빨리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부모님 뭐 주변들 할 거 없습니까? 현기증 날 빨리 주변으로 넘어갑시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평소와도 너무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람들이 적응하기 힘들어요. 채팅창이 뭔가 반응이 뭔가 조용하죠. 재미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변도로 얘기하잖아요. 주변도로. 주변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글바짝 일으키면서 막 갑자기 튀어나와. 누가 그딴 소리 하는 거야? 막 튀어나와요. 근데 이런 얘기하니까 막 지지군 듯이 가만히 있잖아. 이게 뭐냐 하면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있긴 한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야기하고 싶지 않냐?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미라는 것도 그런 거야. 재미가 있으려면 내가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근데 본인이 얘기한 거는 본인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굳이 몰입할 필요 없고 몰입할 필요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행을 있잖아요. 골몇 번 갔다 온다고 해서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화를 아는 겁니다.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풍경을 배우는 거지 그 나라에서 이민해가지고 사는 게 아닌 이상은 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니 설령 이민해 산다고 치더라도 그 지역밖에 모릅니다. 전 지역을 다 돌아보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타 지역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대구 부산 살면 전라도 어떤지 몰라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내도 그런데 해외는 더 심하지. 여행을 몇 번 갔다 온다고 그 나라의 어떤 제도권이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살아가고 있는 어떤 실제 환경 이러는 거는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 게 아니라면. 그 좀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여행을 갔다 오면 이제 막 그런 이제 미디어 같은 데서 막 다큐 같은 거 보이잖아요. 이 미디어가 사람 바보 만드는 진짜. 막 그런 거 보여주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뭐 알 수 있고 나 그 나라 사람 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그냥 그 나라의 어떤 우리나라랑 다른 문화를 그냥 체험하는 것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아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더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아예 모르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뭔가 있잖아요. 간헐적으로 이제 배웠는데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또 안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미디어가 그렇게 만든 거 사람들이 뭔가 그냥 그 나라에서 그냥 적당히 유명한 데만 그냥 훑고 오는 건데 아 그 나라에 대해 안다.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통달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막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가 뭐 여행 안 갔다 온 사람한테 네가 해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 뭐라. 난 그게 더 무식해 보이거든. 얼마나 갔다 왔다 그래? 얼마나? 아니 간다고 해서 얼마나 갔다 온다 그래요? 뭐 한 바퀴 싹 다 도는 겁니까? 길도 모르잖아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유명한 데 아니면 안 가잖아 여러분. 해외 가더라도. 그리고 꼴랑 며칠 갔다 오는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솔직한 말로. 근데 그걸 이제 갔다 왔다고 뭐 안 갔다 온 사람한테 니는 왜 국내에 있으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도 되는데 이런 거에 너무 과몰입할 필요는 없어요. 네. 과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선 여기까지 할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